슬레이트 직접.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쌍마입니다.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면 보통은 카메라 바디에 번들로 따라오는 구성으로 렌즈를 구매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추천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대부분이 입문자들이시기 때문에 고급 렌즈보다는 저렴한 번들 렌즈 조그만한 거 많이 구매하게 됩니다.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천받아서 하시는 거고, 실제 촬영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렌즈를 사용해야 하는지, 나에게 필요한 나랑 맞는 렌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시는 거죠. 심지어 번들 렌즈에 적힌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모든 정보를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찾아보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빠진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정보는 최대한 없게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소니, 캐논, 니콘, 파나소닉 등 많은 카메라 브랜드들이 있고, 심지어 렌즈는 서드파티라고 하는 그런 호환되는 렌즈 제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소니와 캐논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저 또한 소니와 캐논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두 브랜드를 대표로 삼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브랜드별 풀프레임과 크롭바디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 그 안에 렌즈 등급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 점 알려드리고, 그 렌즈에도 초점 거리라든지 손떨방이라든지 그런 포함된 스펙, 기능들이 또 다릅니다. 그게 렌즈의 이름에 딱 적혀 있는데 그걸 읽을 줄 모르니까 내 렌즈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소니를 사용하고 있으니 소니를 기준으로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 렌즈는 지금 현재 FE2470mm f2.8 GM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F2는 소니의 풀프레임 렌즈라는 뜻입니다. 크롭바디 렌즈는 F2에서 F가 빠지고 E라고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나오는 FE E 마운트 렌즈군을 통합해서 E 마운트 렌즈라고 합니다. 풀프레임 카메라로는 FX 시리즈와 알파9, 알파7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크롭바디 카메라는 알파 6000대, 5000대로 이름으로 붙여진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소니의 경우 FE 렌즈와 E 렌즈를 서로 풀프레임과 크롭바디에 섞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이미지 서클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센서들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올린 센서 하소에 대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2470mm는 초점거리, 그러니까 화각을 의미를 합니다. 초점거리는 카메라에서 볼 때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리, 초점이 맞는 그 거리를 의미를 하고, 이 숫자와 화각은 반비례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넓은 부분을 화면에 담고 그걸 광각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숫자가 클수록 좁은 부분을 화면에 담고 이 좁은 화각을 망원이라고 부릅니다. 다행히도 화각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두었으니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2.8은 조리개가 2.8까지 열린다는 뜻이고요. 1과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더 밝은 영상 혹은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높으면 조리개가 상대적으로 덜 열린다는 것이고,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든다는 점 알고 적절하게 셔터와 ISO를 조절하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노출의 3요소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해 두었으니까. 다음은 GM이라고 적힌 부분인데, 이 부분은 G 마스터라고 읽고 소니의 최상위 렌즈군으로 가격이 비싸면서 좋은 화질을 갖고 있고 조리개 수치가 높습니다. GM 렌즈군 외의 렌즈군을 보면 G 렌즈, ZA 렌즈, 그리고 일반 렌즈가 있습니다. G 렌즈는 상위 렌즈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ZA는 칼자이즈사의 인증을 받은 소니 렌즈로서 G 렌즈와 동일하게 상위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M 렌즈가 제일 비싸고 제일 좋고, 그 다음 G 렌즈, 그 다음 ZA 렌즈,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일반 렌즈가 위치를 하는데, 일반 렌즈는 G 마스터 렌즈와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조건에서 화질이 크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조리개 값이거나 가변 조리개거나 기타 기능들이 좀 빠진 렌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변 조리개는 이따가 번들 렌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니 렌즈에서 OSS라고 적힌 렌즈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옵티컬 스테디샷의 줄임말로서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다고 해서 손떨림이 아예 없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떨림을 좀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 게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 떨림을 잡아주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470mm f2.8GM 렌즈, 이제 이 렌즈를 읽으실 수 있고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렌즈는 렌즈에 초점 고정 버튼과 락 버튼 그리고 OSS 버튼까지 있어서 해당 기능을 카메라에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렌즈에서 따각따각 조작만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렌즈 앞에 이제 UV 필터, ND 필터 등의 필터를 달 때 알아야 하는 정보죠. 렌즈 직경은 2470 렌즈의 경우 88mm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사실 때 이 렌즈 직경에 맞는 필터를 구매하셔야 되고, 아니면 매트 박스를 사용하셔서 사각 필터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아셔야 하는 정보가 렌즈 측면에 표시된 최소 초점 거리인데, 이 렌즈의 경우 0.38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mm 화각일 때 렌즈와 피사체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카메라를 얼마나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접사라고 말하는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렌즈가 따로 있고, 매크로라고 이름이 붙은 렌즈입니다. 저는 50mm 2.8 매크로 렌즈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니에서 E 마운트 말고 A 마운트라고 불리는 렌즈군이 또 있는데, 이 A 마운트는 알파 마운트라고 읽고, 대부분 이제 미놀타 카메라와 이제 과거 소니 DSLR, DSLT라고 부르는 카메라와 호환되는 렌즈입니다. 혹시나 렌즈 구매하실 때 실수로 이제 A 마운트 렌즈를 구매하시지 말라고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아까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카메라를 처음 살 때 번들 렌즈가 포함된 구성으로 많이들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번들 렌즈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소니 FE 28-60, 그러니까 2860이죠. F4 5.6, 이거 읽어보면은 이제 FE 풀프레임 그리고 2860mm 구간에, 그러니까 28mm에서 60mm 구간의 초점 거리를 갖고 있고, 조리개 값 4부터 5.6으로 이제 가변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변 조리개는 줌 렌즈일 때 줌을 할수록, 그러니까 초점 거리가 높을수록 조리개 값이 높아진다는 거고, 어두워지는 렌즈라는 뜻입니다. 가변 조리개로 만들어진 렌즈는 줌을 하면 최대 개방 조리개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표현에 아쉬운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 노출로 맞추기 위해서 ISO가 높아진다거나 셔터가 낮아진다거나 그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렌즈는 손떨방 기능도 없고 GM이라는 말도 안 붙었으니까 그냥 일반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일반 렌즈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스펙을 확인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2860 렌즈의 최소 초점 거리는 광각일 때 0.3m, 그러니까 30cm 정도 되는 거죠. 망원일 때 0.45m, 필터 직경은 40.5mm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470GM 렌즈와 2860 렌즈 외에도 다른 렌즈들을 보시다 보면 PZ라고 붙은 렌즈들도 보실 수 있는데, 이 PZ는 파워 줌이라는 기능입니다. 전동 줌으로 캠코더에 있는 줌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E라고 적힌 렌즈는 라이트 에디션이고 경량화 렌즈라고 합니다. 소니 렌즈 중에 ZA는 칼사이즈와 소니의 합작 렌즈입니다. 붙은 게 영어로 돼 있는 게 디스타곤, 조나, 플라나 등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렌즈들은 이제 렌즈 설계 방식이 좀 다른 거고요. T별이라고 적힌 게 이제 코팅 방식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렌즈들보다 반사가 적게 만들어진 렌즈입니다. 그리고 SSM이라고 적힌 거는 슈퍼소닉 웨이브 모터라고 불리는 AF 모터입니다. DDSS, DDSSM이라고 다이렉트 드라이브 슈퍼소닉 모터 이렇게 막 엄청 많아요. 이건 소음이 적고 포커스가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는 렌즈입니다. 이 장명 센스가 좀 없어요. 캐논도 2470 렌즈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EF 2470, f2.8, L, E, USM 표기 방식은 다 같습니다. 읽는 방식도 같고요. 이 렌즈 또한 고급 렌즈군에 속하기 때문에 몇몇 기능들이 포함된 렌즈입니다. 캐논은 EF가 풀프레임 DSLR 렌즈고, EFS는 크롭바디 DSLR, RF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EFM은 크롭바디 미러리스 렌즈. 2470mm는 초점거리 화각을 의미를 하고요. f2.8은 조리개가 2.8까지 열린다. L은 럭셔리의 약자인데 캐논의 고급 렌즈군에 붙어 있습니다. E는 말 그대로 2세대를 뜻하고 리뉴얼돼서 새로 나온 제품이고,
마지막으로 USM은 울트라소닉 모터의 약자인데 이거 조용한 모터가 장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STM이라고 적힌 거는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움직임의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 USM보다는 STM이 조금 더 조용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느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사실 잘 모르겠네요. 캐논에서 손돌방은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IS라고 표기를 합니다. 소니와 캐논의 렌즈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니와 캐논만 봐도 같은 기능이지만 용어도 다르게 쓰고 표기 방식도 다르게 사용합니다. 니콘으로 가면 또 다르고 파나소닉, fuji, 펜탁스 다 다릅니다. 헷갈리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렌즈를 구매하려고 헷갈리고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렌즈를 구매하시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쌍마이TV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